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여러분이 회사 컴퓨터로 마우스를 한번 까딱할 때마다, 키보드를 한 글자 두드릴 때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고스란히 녹화돼서 인공지능 먹이로 들어가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것도 여러분이 거부할 수도 꺼버릴 수도 없는 방식으로요. 이거 공상과학 영화 얘기 아니에요. 나스닥 시가총액 최상위에 떡하니 올라앉은 회사. 여러분이 미국 기술주 펀드 들고 있으면 본인도 모르게 반드시 한 조각 쥐고 있는 회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주인, 바로 메타에서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겁니다. 내부 문서를 까보면요. 메타는 미국 직원들 업무용 컴퓨터에 추적 소프트웨어를 깔아놓고 마우스 움직임이랑 클릭, 키보드 입력까지 싹 다 수집해요. 거기다 주기적으로 화면까지 캡처합니다. 목적이 뭐냐? 단 하나예요. 사람 일을 대신할 인공지능 에이전트. 그걸 학습시킬 데이터를 모으겠다는 겁니다. 회사 내부에 올라온 메모 문구가 진짜 섬뜩한데요. 모든 메타 직원이 그저 매일의 업무를 하는 것만으로 우리 모델이 더 똑똑해지도록 도울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을 잘라버릴 인공지능이 여러분 일하는 방식을 그대로 배워간다는 거예요. 자기 무덤을 자기 손가락으로 파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비싼 인재들이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서 제일 값싼 학습 데이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회사도 진화에 나섰어요. 대변인이 나와서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인사평가에는 절대 안 쓴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여러 직원이 이 프로그램을 두고 디스토피아 같다고 대놓고 말했고, 회사 최고 기술 책임자는 이 추적을 거부할 방법이 없다는 걸 그냥 인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사옥벽에 누가 전단을 붙이기 시작해요. 거기 적힌 문구가 이 사건 정체를 딱 한 줄로 요약합니다. 직원 데이터 추출 공장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면 세계에서 제일 앞선 인공지능 만든다는 회사 직원들이 정작 자기 자신은 데이터를 짜내는 공장 부품이 돼버렸다고 느낀 거예요. 자, 여기서 멈추면 그냥 흔한 빅테크 가시판 토막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굳이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따로 있어요. 이 키보드 추적,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건이 아닙니다. 메타가 지난 몇 년 동안 직원을 어떻게 다뤄왔는지 그 긴 흐름의 가장 최신 장면일 뿐이에요. 시간을 좀 되감아 볼게요. 세계 최고 연봉 준다는 회사 직원들이 왜 자기를 부품처럼 느끼게 됐는지 그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단어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효율성, 영어로 efficiency요. 2022년 11월 메타는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때립니다. 한 방에 약 1만 1천 명을 잘랐어요. 전체 인력의 약 13%였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사과문에서 이러죠. 내가 이걸 잘못 판단했고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 여기까지는 반성하는 경영자 모습이에요. 근데 그 반성의 결말이 진짜 의외였어요. 몇 달 뒤 저커버그가 한 발 더 나갑니다. 추가로 또 한 차례 대규모 감원에 나서고 채용하려던 자리까지 그냥 얼려버린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묶어서 이름을 붙입니다. 2023년 우리의 경영 테마는 효율성의 해다. 두 번에 걸쳐 메타에서 수많은 사람이 짐을 쌌어요. 그런데 더 적은 사람으로 더 많이 뽑아내겠다는 회사는 남은 직원부터 촘촘히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곳이 사무실 복귀 정책이에요. 이즈음 메타는 직원들한테 사무실 출근을 의무화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핵심은 출근 자체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였습니다. 회사가 뭘 동원하냐? 출입증 기록이랑 이른바 상태 확인 도구라는 사내 시스템이에요. 인사 책임자가 직원들한테 보낸 안내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관리자가 매달 출입증과 상태 도구 정보를 검토하고 기준을 못 채운 사람을 따로 불러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반복해서 어기면 성과 등급 하락은 물론 끝내 안 고쳐지면 해고까지 갈 수 있다. 출근 안 한 날을 출입증으로 세고 그걸 인사평가에 넣고 결국엔 자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무실에 몇 번 들어왔는지가 숫자로 박제돼서 여러분 생계를 좌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을 진짜로 경악하게 만든 건 훨씬 더 사소해 보이는 사건이었어요. 2024년 10월 메타가 직원 약 24명을 잘랐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회사 돈 횡령? 기밀 유출? 아니에요. 식대 때문이었어요. 메타는 사내 식당 없는 지역 직원이나 야근하는 직원한테 $25짜리 식사 크레딧을 줬어요. 배달 앱으로 저녁 시켜 먹으라는 복지였죠. 근데 일부 직원들이 이 $25로 밥이 아니라 다른 걸 샀어요. 와인잔, 세탁세제, 여드름 패드 이런 것들요. 회사는 이걸 식대 제도를 반복적으로 오용한 행위로 규정하고 해고했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액수가 아니에요. 회사가 그 $25짜리 영수증 한 장까지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사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이거 메타 한 회사의 유별난 얘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메타는 빅테크 전체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흐름의 한 사례일 뿐이에요. 제일 악명 높은 데가 어디냐?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물류창고에선 노동자가 가만히 서 있는 시간을 분 단위로 잰다는 게 내부 문서로 드러났어요.
패키지 찍는 무선 휴대용 스캐너가 노동자가 스캔을 멈춘 시간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이걸 업무 외 시간이라고 부르는데 하루에 이게 일정 시간을 넘으면 서면 경고가 나가고 더 쌓이면 해고로 이어집니다. 내부 문서엔 관리자가 매 근무조마다 가장 오래 멈춰 있던 사람, 그러니까 최악의 위반자를 찾아내서 면담하라는 지침까지 적혀 있었어요. 노동자들이 화장실 가는 시간, 물 마시는 시간조차 무서워서 건너뛴다는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다 이 배경입니다. 이쯤 되면 질문 하나가 떠올라야 해요. 도대체 이 모든 감시가 어디서 시작된 걸까? 키보드 추적, 출입증 스캔, 업무 외 시간 측정. 이게 다 인공지능 시대에 갑자기 생긴 신문물 같죠? 천만에요. 이 모든 것의 원형은 무려 100년도 더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것도 한 미국인 엔지니어의 머릿속에서요. 그 사람 이름이 프레더릭 윈즐로 테일러입니다. 1911년 그는 과학적 관리의 원칙이라는 책을 펴내요. 발상이 이랬어요. 노동자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더 이상 노동자 본인한테 맡기지 말자. 대신 관리자가 모든 동작을 스톱워치로 측정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노동자한테 그대로 따르라고 명령하자. 그는 실제로 베들레헴 제철소에서 이걸 실험했어요. 슈미트라는 이름의 한 노동자를 골라서 언제 들고 언제 쉴지까지 초단위로 지시해서 하루에 무쇠 덩어리 47톤을 옮기게 만들었습니다. 작업을 수많은 미세한 동작으로 쪼개서 각각의 표준 시간을 정한 거예요. 노동자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냥 스톱워치가 시키는 대로 몸뚱이만 움직이면 됐으니까요. 테일러가 남긴 가장 유명한 문장이 이 이야기 전체를 꿰뚫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먼저였지만 미래에는 시스템이 먼저여야 한다. 100년 전 한 엔지니어가 던진 이 한마디가 지금 메타의 키보드 추적 소프트웨어 안에서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테일러는 그래도 스톱워치를 들고 노동자 옆에 서 있어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조차 없어요.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 자체가 스톱워치고 출입증이 스톱워치고 배달앱 영수증이 스톱워치입니다. 테일러주의는 사라진 게 아니라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코드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완성된 거예요. 측정할 수 있으면 통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으면 효율을 짜낼 수 있다. 이 한 줄짜리 논리가 무쇠 덩어리에서 시작해 키보드 입력까지 100년을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0년 동안 효율을 짜내는 회사의 시장은 거의 언제나 보상을 해줬습니다. 메타가 딱 그랬어요. 효율성의 해를 전후로 메타 주가는 바닥에서 서너 배로 뛰었습니다. 사람을 줄이면 이익률이 오르고 주가가 오른다. 이 단순한 공식이 그때 증명되는 것처럼 보였고 빅테크 전체의 효율성 신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2026년의 메타를 봅시다. 그 신화대로라면 지금이야말로 주가가 폭발해야 하는 시점이에요. 메타는 직원을 감시해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올해 다시 약 8,000명, 전체 인력의 10%를 잘랐습니다. 게다가 1분기에는 매출 563억 달러, 순이익 268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실적까지 냈어요. 사람은 줄이고 숫자는 사상 최고. 공식대로라면 주가는 하늘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가 벌어졌습니다. 올해 들어 메타 주가는 오히려 빠졌어요. 같은 기간 알파벳이 20%대, 아마존이 10%대로 오르는 동안 메타 혼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기록적인 이익을 내고 8,000명을 자르고 직원을 데이터로 갈아 넣었는데도 시장이 외면한 겁니다. 이유는 청구서에 있습니다. 메타는 올해 인공지능 인프라에만 최대 1,450억 달러를 쓰겠다고 했어요. 1년 만에 2배로 늘린 금액입니다. 시장이 묻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까지 사람을 자르면서 쏟아붓는 이 천문학적인 베팅이 과연 그만한 돈을 벌어다 줄 것이냐. 비용을 깎는 칼은 반겼지만 그 칼로 아낀 돈을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에 전부 밀어넣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였던 겁니다. 여기서 오늘의 진짜 신호가 나옵니다. 10년 넘게 통하던 공식, 사람을 줄이면 주가가 오른다는 그 반사작용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시장은 이제 감원과 효율이라는 단어에 자동으로 박수치지 않습니다. 대신 그 효율로 아낀 돈을 어디에 거는지, 그 베팅이 말이 되는지를 따지기 시작했어요. 메타는 그 균열이 가장 먼저 드러난 시험대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여러분과 상관이 있느냐? 미국 기술주 펀드를 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베팅의 공동 투자자입니다. 나스닥을 떠받치는 빅테크들이 일제히 인공지능에 사상 최대의 돈을 걸고 있고 그 재원을 사람을 자르고 감시해서 만들고 있어요. 시장이 그 베팅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건 효율성 신화 하나에 기대온 이 상승장의 한 축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헤드라인은 메타가 직원을 감시한다는 한 줄이었지만 그 뒤에는 100년 된 효율성 신화가 처음으로 시장의 의심을 받는 장면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면 뉴스 뒤에 숨은 진짜 구조를 끝까지 파고드는 것, 그게 이 채널이 하는 일이에요.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과 그들이 만든 시스템의 맨 얼굴을 다음에도 같이 들여다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이 자리를 지켜주세요. 누구도 쉽게 꺼내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 들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